네, 우리 3주차, 인간에 의한 3주차 2차 시, 2교시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바로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조금 전 시간에는 이제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다니는, 즉 아동기, 즉 학령기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까지 쭉 살펴봤어요. 그래서 태아기, 영아기, 유아기, 그리고 언제 아동전기, 아동후기, 그래서 학령기라고 얘기하는 요 시기까지 같이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요 시기를 이제 지나서 이제 청소년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소년. 우리가 청소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청소년은 정의가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어느 시기를 청소년이라고 할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 기본법이라고 하는 이제 법이 있는데요.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9세에서 24세까지. 24세면 성인 아니야? 라고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뭐라 그래요? 성인은 20세가 되면 성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9세에서 24세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청소년은 13세에서 18세. 그러니까 이 시기가 이제 초등학교를 넘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정도 시기를 이제 청소년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뭐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지만 버스 할인, 그죠? 이런 거 중고등학생들은 버스 할인이 되잖아요. 바로 그러한 시기. 그래서 일반적으로 청소년 그러면 이제 학생이라는 것도 대학생이 아니라 이제 중고등학생 이런 정도까지 보통 청소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바로 이 청소년기에 관련된 단어의 유래는 우리 라틴어 같은 경우는 푸베르타스 여기에서 푸어버티라고 하는 사춘기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용어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하다라고 하는 아돌레세레라고 하는 요 라틴어에서 이제 adolescence라고 하는 청소년기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이제 유래가 된 걸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청소년기, 청소년기는 어떻게 이제 성장을 하고 발달을 하게 되는지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볼게요. 이거 전혀 다른 건데 얘가 나와? 청소년기 발달. 인간 발달 원리에 의하면 청소년기는 많은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고 이 시기에 인간의 발달을 설명하는데 보통 한 5가지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한대요. 이 시기에는 순서, 속도, 차이, 상호 관련성, 분화 통합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인간 발달을 특히 이 시기에 이 청소년기에는 인간 발달에 굉장히 속도가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는 이제 그런 형태라고 하고요. 순서는 사람마다 어떤 것이 정서적인 요인, 육체적인 요인, 또 어떤 감정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어떤 게 더 먼저 발달하고 이런 이제 순서는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차이가 바로 사람마다 차이가 이제 존재를 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발달 측면들이 상호 관련성이 서로 정서적이고 육체적이고 감성적이고 또는 뭐 신체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상호 관련성을 갖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의 이야기고요.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연관성을 가지면서 그러면 이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간 발달의 원리인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청소년기에 있어서는 특히 이 신체 발달, 인지 발달, 정서 발달, 사회적 발달, 이러한 측면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본다면 신체 발달 측면에서는 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경험을 했었던 거지만은 이 호르몬의 분비가 왕성해지면서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그런 시기인 것이죠. 그래서 생식 능력이 이때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하세요. 즉 이제 자손을 갖다 이제 번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기이면서 소위 사춘기라고 하는 시기에 이제 접어들게 되는 거죠. 인지적인 발달 측면에서는 형식적인 조작이고 이제 상상의 청중,
상상의 청중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아무도는 아니겠지만 남들은 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데 나는 많은 사람들이 나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상상을 해서 청중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아무리 추워도, 특히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 아무리 추워도 겨울에 찬물이라도 머리를 감아야 돼. 그리고 이렇게 꾸며야 돼. 이런 시기가 이제 이 청소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상의 청중이라는 표현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개인적인 우화는 이제 내가 개인적인 우화, 우상이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최고라는 거. 그런 자부심,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자아의식 시기고요. 정서 발달 측면에서는 뭐 우리 표현할 때 그러잖아요. 질풍노도의 시기다. 바로 이게 뭐냐면은 그냥 정서적으로 굉장히 변화무쌍한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청소년기가. 그런 특징을 갖다 가지고 있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또래 문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영화도 있었지만 친구, 우리가 남이가 뭐 있잖아요. 이러한 시기가 바로 이제 청소년기의 발달의 특징이다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신체적인 발달 측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장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가 되고 어떤 성 정체성뿐만이 아니라 사춘기 또 생식 능력, 2차 성징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갖다 이제 보이기 때문에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안드로겐 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여학생 같은 경우는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히 진행이 되면서 성징에도 영향을 미쳐서 여성스러움 그리고 남성스러움이 분명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이제 시기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제 성장 호르몬의 작용에 이제 의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같은 경우 뭐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지만 방학 동안에 안 봤는데 뭐 진짜 극단적으로는 뭐 한 두세 달 만에 10cm가 크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성장통이라고 하는 신체적으로도 뭐 아프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겪기도 합니다, 사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몸에 이제 그 형태가 이제 많이 바뀌게 되잖아요. 가슴도 나오게 되고, 그쵸? 예, 굴곡도 생기고, 또 우리 뭐 이제 뭐랄까 정서적이라고 할까 감성적으로는 이제 사춘기 시절이기 때문에 남학생 앞에서는 부끄러워한다라든가 여학생들 경우 또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자신감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이제 특징들이 이 시기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제 신체 발달에는 이러한 발달로 인해서 청소년기에 자기 신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그런 이제 반응을 갖다 이제 보이게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당황스러워하는 이제 그런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어떠한 도움을 갖다 이제 줘야 되냐면은 그거는 부끄러운 시기가 아니다. 그거는 당연히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나타나는 거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수치심이라든가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이제 일궈줄 필요성이 있고 이 시기에 그래서 성과 관련된 교육들도 사실은 좀 더 정확하고 그리고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제 전달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 신체적 발달은 개인마다 달라요, 사실은. 이게 어떠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그런 이제 특징을 보이는가 하면 어떤 학생들은 굉장히 느린 특징.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학교 다닐 때는 작아서 앞자리에 앉았었는데 성인이 돼서 만나서 보니까는 걔가 나보다 더 커졌어. 그런 경우 여러분도 아마 경험을 하셨을 텐데 이렇게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나타나는 신체적인 발달 특징은 개인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떤 학생들은 군대 가기 전에 그렇게 크지 않은데 군대 갔다가 와가지고 복학할 때 보니까 훌쩍 커져 있는 학생들도 실질적으로 보여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이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다라고 하는 이제 측면이 있는 거고요. 인지 발달적인 측면에서는 이때가 이제 형식적인 조작기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어떤 현실과 경험에 근거한 그러한 이제 가상적인 상황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런 이제 대상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또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소위 어떤 이제 작품 활동, 소설이라든가 이러한 이제 가상의 그런 것들도 많이 이제 만들어내고 활발한 좋은 그런 이제 어떤 작품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타인을 객관해서 논리적으로 평가한다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형성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가상의 청중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이 청소년기에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때 그게 이상한 게 아니다. 쟤는 뭐 아니 밖에 나갈 때마다 남학생 같은 경우도 뭐 보면은 뭐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지만은 괜히 거울 보고 뭐 이렇게 머리도 한번 넘겨보고 남들은 사실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인은 소위 가상의 청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보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착각 아닌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특징이에요. 그리고 나와 똑같은 존재는 세상에 없어. 왜 도대체 나를 이해 못 해주는 거야? 가정에서도 그래서 그 질풍노도의 시기는 그 부모님들하고의 어떤 다툼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물론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이제 있기도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시기다. 바로 그런 이제 특징들을 갖다 이제 보이게 되고요. 또 도덕성 측면에서는 자기중심적인 것이 이제 청소년 후기로 가면 이제 고등학생 후기 이런 정도가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사회적이면서 객관적인 생각으로 조금씩 이제 바뀌어가요. 그렇게 이제 형성이 돼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른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우리에서 시쳇말로 요즘 뭐라 그래요? 제일 무서운 시기가 어느 때라고요? 중학교 2학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답니다. 김정은이 와도 안 된답니다. 김정은이 제일 무서워하는 시기래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처벌이라든가 권위에 복종을 하는 또는 복종을 한다기보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사회성 이런 것들도 형성이 되는 도덕성 이런 것들도 형성이 되는 시기.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이상적인 기대에 대해서 좀 실망하거나 그런 것들이 폭력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대해서 이제 과격한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그게 이제 우리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라고 하는 뭐 극단적인 형태는 앞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존속살인의 형태로도 나오기도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표출이 되면은 또 나를 너무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불만감 이런 것들도 가지게 되는 이제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갖다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주변에서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청소년기의 인지 발달 측면에서는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청소년기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풍노도 시기인 만큼 주변에서 인정을 하고 지지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변화무쌍하지만 말씀드렸듯이 후기로 가면 청소년기 후기로 가면 그런 것들이 객관성, 도덕성, 사회성 이런 형태로 어느 정도 자리 잡는 그런 이제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제한만 하지 말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충분히 설사 그것을 갖다가 인정을 하고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김난도 교수님이 지은 책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하는데도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와요. 바로 그런 시기다. 그런 지지를 갖다 이제 우리가 해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청소년기에 정서 발달이 흥분도 잘하고 좌절도 잘하고 그러한 이제 시기이기도 하다. 또 기뻐하고 이제 감동하는 아주 조그만 그런 이제 요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렇게 타고 그랬을 때 가장 웃음소리 또 이렇게 제잘되는 소리가 제일 많이 들리는 시기가 바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고등학교도 이제 이렇게 뭐랄까 저학년이 탔을 때예요.
그때가 제일 이렇게 이제 활발한 그런 이제 느낌을 갖다 이제 보이게 되죠. 그래서 또 우정, 사랑 이런 것들이 그 또래들 간에 또 친구들 간에 이제 싹 트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바로 이러한 이제 교육 환경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중심이에요? 입시 중심. 여러분들도 다 경험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정서적인 발달 이렇게 터놓고 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덜 됐고, 그거 안 돼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교육 체계를 갖다 많이 좀 바꾸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교육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그래서 이제 바꿔야 된다. 근데 한 번에 확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1차 교육과정, 2차 교육과정, 지금 뭐 6차, 7차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교육과정들이 그래서 변하는 거예요, 자꾸. 이제 그런 부분을 실질적인 발달적인 측면, 이런 것들하고도 맞추고, 그리고 조금 더 청소년기에 이렇게 창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진짜 그 제대로 형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자꾸 여러 가지 요소를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서는 한국의 대학생, 한국의 이제 청소년들은 어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영상을 갖다가 오히려 이제 통해서 특이한 이제 그런 문화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 뭐 그러한 것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주소 적어놨으니까 예, 통해서도 아마 이제 접할 수가 있을 테고요. 예. 바로 이러한 이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성인이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은 것에 의미도 부여하고 그러지만 또 표현 하나하나에 감동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지지, 격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을 자꾸 물어봐주고 그것을 갖다가 들어주고, 설사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들에게 지지를 하는, 또 응원을 하는 그런 메시지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이제 필요하다. 그리고 조금 더 어떤 미래에 대해서 올바른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그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또 알려주고 이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뭐 여러분들도 이제 경험을 해서 다 아시겠지만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사회적 발달 측면에서는 역시 이 시기는 이제 독립을 하려고 하는, 특히 이제 고등학교 이제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넘어가면 이제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경향들이 이제 조금 더 확고해져 가지고, 이때 보면은 뭐 이를테면 아르바이트를 갖다 이제 하면서 내가 스스로 한번 경제적으로 뭔가 부모님의 이제 손도 좀 덜어드리겠다는 하는 그런 이제 개념들도 있지만 스스로 부모님 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이제 행동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래와는 긴밀하고 그런 이제 그러한 이제 상호 관계를 갖다가 형성하고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른들은 왜 맨날 우리들한테 잔소리만 해줄까?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하지 않고 그런 이제 인식을 갖다 좀 하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놔둬. 야, 너 어느 학교 지원할 거야? 너 무슨 과 갈 거야? 물어보면 그래요. 내가 알아서 해, 다.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여러분들도 그랬죠, 그렇죠? 대부분 이러한 생각들을 이제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이제 청소년들 상담하고 그러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래 집단, 또래 문화, 의존적인 부분에서 독립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는 어떤 이제 도움이 필요하냐면은 바로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을 이제 기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이제 강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 문제화된 청소년기에 가출을 하고, 또 가출하는 과정에서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이제 호감을 보이고 그러면은 쉽게 거기에 빠져들고 이렇게 이제 빗나가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훈계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들어주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대화의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이 감정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그런 노력을 갖다 이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최종적으로는 판단은 아무리 부모님이 뭐 하라고 이렇게 방향을 제시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사는 거는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최종 판단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주고 그리고 지도를 줄지언정 부모님이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지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이제 일정한 기준, 원칙은 이미 이제 많은 것들을 경험한 그런 이제 입장에서 부모로서는 그런 방향 제시 같은 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러한 이제 청소년을 요즘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N세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N세대. 왜 N세대라고 표현을 하느냐? N세대. Net Generation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Y세대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N세대는 네트워크, 특히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자란 세대예요. 그래서 N세대. 보통 여기도 이제 표현했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1950년에서 6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65년에서 76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을 X세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77년에서 97년 사이에 태어난 그런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에요. 자녀에 해당이 되면서 지금 N세대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N세대는 인터넷을 활용해서 쌍방향 의사소통. 지금은 이제 인터넷 중에서도 SNS를 통해서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 검지적 하이퍼 세대 요것도 지금 몇 년이 지나니까 벌써 확 바뀌어 가지고 아까 잠깐 제가 이제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MG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N세대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의 N이 들어가 있어요. 네트워크의 N. 그다음에 이제 innovation이라고 하는 혁신의 N. 그리고 say no. 아니야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세대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 아닌 건 아니래요. 아무리 우겨도 아니래요. 그래서 그리고 enjoy예요. 즐긴다. 즐기고자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에 익숙하고 새로움을 추구를 하고 권위에 대해서 no, 난 싫어 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그 세대가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선거권을 가진 세대로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대에 의해서 20대 남성, 이대년이 이대남이니 이런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러한 세대적인 특징을 갖다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예, 이러한 N 세대에 대해서 이제 교육자들이 이제 필요한 교육자라고 표현했지만 교육자라기보다는 그 N 세대를 주변에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같이 어떤 가족 중에서도 있다고 하면은 예, 여기에 어떤 던져놓고 좋은 이렇게 어떤 그 과제라든가 어떤 일을 갖다가 맡기고서 좋은 일이 생기기를 하지 말고 그들이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체험을 하도록 만들어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학생들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시스템을 갖다 만들어주고 또 개개인이 어떤 창의성을 갖다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다 최대한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유형의 프로그램도 설계를 해라 라고 해서 요즘 이제 그 교육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양한 유형. PBL이니 또는 그 플립 러닝이니 또는 토의식 수업이니 수업도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움직임도 이제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나 이런 N세대들이 반드시 긍정적인 그런 요소만 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인터넷을 활용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중독이 돼 있고 SNS에 너무 치우친 그러한 이제 그 특징을 갖다 이제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학교 폭력, 집단 괴롭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N세대들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좀 더 과격해지고 또 다양해지고 이런 특징을 보이는 조금 뭐랄까 부정적인 그런 요소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다라고 하는 부분이 요 N세대의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제재를 가하고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변에서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청소년기까지 대략 이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청소년기는 어떻게 보면 아까 잠깐 이제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24세까지 이렇게 이제 뭐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청소년기를 포함해서 우리가 과거에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청년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쵸? 청년. 그런데 유엔이 재밌는 아주 그 분류를 했어요. 청년, 몇 세까지를 청년이라고 보통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청년. 네? 40, 50? 청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많이 높아졌는데 아니더라고요. 우리 영동만 해도 청년회장, 청년 몇 세까지 보통 막 해요? 그쵸. 유엔은 더 봤어요. 이 생애 주기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유엔은 더 봤습니다. 볼까요? 유엔이 어떻게 봤는지? 청소년 자살도 있고. 유엔이 본 청년 65세까지. 18세부터 65세까지. 청년 전에는 미성년자로 구분을 한답니다, 유엔은. 왜? 인생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1956년에 유엔 보고서에서 선진국의 고령화 수준이 65세 이상을 적용한 그런 이제 과거에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탈피를 해가지고 이거를 조정을 했어요, 이제는. 조정을 해가지고 2015년에 유엔에서 생애 주기를 이렇게 0세에서 17세는 미성년자, 그 다음에 18세에서 65세까지가 청년기다 이렇게. 그리고 66세에서 79세가 이제 중년이랍니다, 유엔에서는. 여기 2015년에서 세계 물론 이제 선진 각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분류를 한 거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했고요. 80에서 99세 정도 돼야 노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100세 이상은 장수 노인 이렇게 바꿨다고 해요. 좀 신기하죠? 네. 바로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고 하는 얘기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청년기 이후, 청년기 이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고 일단은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